굿모닝 OBS가 시작하는 안전 시리즈. 오늘도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100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텐데요. 특별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안전 관련 이슈가 있다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인수위 없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 8월 13일 날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면서 국정기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내용 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진짜 최근에 산재도 있었고, 네. 그리고 철로 사업사 점검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었고, 네. 그랬죠. 오늘 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건강 밸류업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교수님. 네네. 위원으로. 많이 바쁘셨겠어요, 하시면서. 네네. 제가 2달 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했어요. 거기에 사회 1분과에 소속이 되어서 노동팀, 보건팀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균형성장 특별위원회 그리고 또 인구대응 TF 이런 데에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이 내용 만드는 작업에도 그럼 직접 참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노동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산업안전 분야를 담당을 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산재 문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산업안전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은요, 근로자 10,000명당 0.39이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은 근로자 10,000명당 0.29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재 사고 하면 언론 기사도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느 정도는 노동자 개인이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실수로 또 피치 못할 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이 정도의 피해는 그런 분위기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뉴스를 듣다 보면. 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노력해서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이 OECD 평균보다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는데 거의 2배 가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망자 발생 소식이 최근에 소방관 분이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산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외상후 장애로. 트라우마. 예, 그렇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근로자들이 뭐 안전수칙을 잘 안 지켰거나 근로자의 책임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OECD 평균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을 갖고 줄여야 하느냐 하는 노력을 위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이 바로 이런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눈에 띄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안전보건 공시제라고 하는 것이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공시제. 네. 네, 이 말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기업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산재가 많이 생겼다든지 또 산재가 생기면 어떻게 그것에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안전보건을 위한 투자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산재 현황과 또 예산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네.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책임을 갖고 갖고. 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공개되는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소비자도 볼 수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도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전보건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이 공시가 되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좋고 아, 또 이 회사가 유망하구나.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계를 하게 되고 꺼려지죠. 네,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알게 되니까 그야말로 기업 평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되면 그 경영진이 네. 안전보건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야말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안전보건 공시제가 있다면 또 어떤 제도가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산재가 사실 많이 생기는 게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하청 노동자한테 맞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하청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죠. 네. 우리나라 구조가 이제 다단계 하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보건을 할 수 있도록 네. 원하청이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건 사업주 대표 또 노동자 대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우리 현장의 안전 문제는 무엇인지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를 논의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 작업 현장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어서 네. 노동자 참여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이 위험하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 또 강하게 이번 내용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하면은 이제 비용 문제를 네,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청을 많이 하게 되면 하청을 업체는 돈이 없죠. 그렇게 예. 해서 안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건설업에는 있는데 다른 업종엔 없어요. 이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모든 업종에 그리고 또 하청으로 계속 내려갈수록 내려가니까. 그때도 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전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을 줄 때 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네, 본인들이 그렇죠. 네, 부담하면서 네. 네. 이게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해서 작업 중지권까지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이 사고가 사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여기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건설 공사를 발주를 하잖아요. 발주하시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발주를 받아서 시공하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고가 생기면 항상 시공자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발주자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발주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발주하는 그것도 책임을 지고 또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는 사람, 감리를 하는 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체의 역할에 맞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건설 이런 분야 말고 또 요즘은 다양한 유형으로 일을 하니까요. 플랫폼 노동자분들이나 저희 방송국에서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맞아요. 많고 엔터테인먼트나 IT 쪽도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을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그래서 특고 이렇게 네, 약칭해서 특고. 예, 네.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누군가 사업주 같은 분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자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받는 임금이 실제로는 일하는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계약의 형태로 돼서 수당처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지금까지는 못 거의 받는 못 거죠.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근로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 튼튼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AI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게 빠르게 바뀌다 보면 재택근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근무 다양한 형태가. 형태의 노동 형태가 일어날 네. 텐데 이제 전통적인 형태로만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서 일하는 분들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아, 이게 이대로만 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대단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런 안전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내용, 이거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업무가 많아서 과로한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많잖아요. 피로가 많이 쌓여서 과로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과로를 견디지 못해서 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로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네. 또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요즘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맞아요. 크기 때문에 맞아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감정 감정 노동자들 노동. 보호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정말 바라던 정책들을 다 만드실 것 같은데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지난 2달 동안 새 정부의 안전보건 대책을 만들고 새 정부의 안전보건 청사진을 만드는 활동을 열심히 네. 수행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잘 실현이 되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고 사망하고 이런 일이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이 멈추면 미래도 멈춥니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하면 개인의 건강만 생각했는데 오늘 정혜선 교수님과 굿모닝 건강 밸류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